제3자 뇌물죄로 이제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회보다 법원을 더 자주 이제 드나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당사에서 당무는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국회에서 의정은 또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점이 궁금해집니다. 홍 기자. 네, 지금 받는 재판 일정을 정리해드리면 지금까지는 총 3가지 재판이었거든요. 네. 첫 번째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게 매주 화요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검사 사측 위증교사는 한 달에 한 번 있고요.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은 격조로 금요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대북 송금 재판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병합된 사건을 나눠보면 지금 총 7개 사건에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공소장을 이번에는 수원지법에 접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3개 재판은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린다면 이 대표는 여의도와 중앙지법, 수원지법 이렇게 지금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리를 저희가 좀 보면은 수원지법이 여의도에서 41km가량 떨어져 있거든요. 사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종일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대표가 당무는 물론이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에도 지금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양은경 기자께요. 지금 어제 검찰이 이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 공판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재판부 배단 같은 걸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공판이 이 대표가 출석하는 공판이 바로 열리기는 조금 어렵고, 예. 아마도 치열하게 무죄를 다툴 사건이라서 공판 준비 절차, 그러니까 본인 없이 변호인이나 검사가 이렇게 쟁점 정리하는 예. 그런 절차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그냥 기소가 된 게 아니라 공범이 같이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1심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절반,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의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버린 그런 재판이 상황이에요. 절반 정도 끝난 셈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게 지금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비용을 대납했다,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으로 대납을 했다, 이것까지 1심 법원이 확정을 지은 거예요. 네. 남은 거는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았느냐, 승인을 했냐, 네. 그것만 남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이번에 정면으로 판단은 안 했지만은 판결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왜 김성태 씨가 이화영한테 이거 지사한테 보고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화영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고나 승인, 그러니까 이화영, 이재명 보고 승인 이걸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저도 그 부분이 네. 늘 궁금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금요일 날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해놓고, 또 보고를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양쪽이 좀 충돌하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증거법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재판에서 정면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고, 네. 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자백을 했다가 또 부인을 했어요, 법정에서. 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내가 맞다 아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판단한 이유는 김성태 회장이 왜 돈을 줬겠느냐, 바로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지사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 지사한테 보고됐느냐, 보고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걸 재판부가 확정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차원에서 진술을 인용을 한 겁니다. 검찰의 이화영 재판부에 제출된 공소장을 보면은 17번을 지사한테 보고한 것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매우 궁금하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관련 재판,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자, 양 기자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사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22년 9월이니까 20개월이 지금 훌쩍 넘고 있거든요. 이게 혐의 사실이 2개인데 김문비 처장 몰랐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 근데 네.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끝났고, 국토부 협박 부분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합니다. 네. 사실 너무 늦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이걸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니까. 예. 그래도 아마도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올해 아니라고 하는 건 12월 이전에. 그렇습니다. 네. 1심
1심이 12월 이전에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걸 넘어가면 이건 정말 법원 비판마다 마땅하고요. 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더 간단하거든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 위증했다는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고 네. 또 녹취록이 있고 그런 네. 사건이에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 이미 증언을 했고 당시에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된 건데 검사 사칭에서 같이 공범이었던 최철호 PD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한 증인신문 한 두세 번 끝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는 1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앞서 말씀드린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예.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물론 확정이 돼야 됩니다. 네. 의원직 상실되고 이거는 여파가 더 큰 게 민주당이 대선 자금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있더군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이 결과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